유진은 퇴근 후 아파트 거실에 앉아 태블릿을 펼쳤다. 화면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은퇴 후 삶의 계획이 빼곡했다. 48세.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유진은 일찍이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매달 착실히 모은 종잣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겠다는 꿈을 꾸며 유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캘린더에는 저축 목표액 달성률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유진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번졌다. 유진은 이대로만 간다면 계획했던 5년 뒤 은퇴는 물론 꿈꾸던 카페도 문제없이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유진은 단단히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퇴근 후 들른 단골 카페에서 우연히 하영을 만났다. 6년 전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지만 둘은 오랜만에 만난 친한 친구처럼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영은 한눈에 봐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명품 가방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물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여유로운 미소까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하영의 변한 모습에 살짝 감탄하며 그녀가 어떤 좋은 일을 겪었는지 궁금해졌다. 유진은 하영에게 근황을 물었고 하영은 기다렸다는 듯 유진에게 최근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독점적인 고수익 부동산 선분양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오늘 떼기 시작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자랑 정도로 들었지만 하영의 설명은 점점 더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야, 유진아.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곧 엄청난 수익이 터질 거야. 하영은 손목시계를 살짝 들어보이며 마치 시간이 돈인 것처럼 바쁜 척을 하면서도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유진은 하영의 과장된 제스처와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순간적으로 의구심을 품었지만 이내 그 의심을 억눌렀다. 평소 하영의 당당하고 설득력 있는 모습에 익숙했던 유진은 친구가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알려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영의 화려함과 성공적인 분위기가 유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유진은 하영의 제안을 친구가 가져다주는 행운이라고 여기며 어쩌면 자신의 은퇴 계획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젖어들었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안정적인 은퇴 계획과 하영이 제시한 매력적인 투자의 가능성이 교차하며 긍정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영은 유진의 기대에 부응하듯 더욱 열정적으로 고수익 부동산 선분양 투자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달콤한 약속으로 가득했다. 하영은 마치 눈앞에 거대한 성공이 그려지는 듯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진을 훌렸다. 유진은 하영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하영은 이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유진에게 돌렸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수십 %에 달하는 예상 수익률과 유명 건설사의 로고, 그리고 개발 예정지의 조감도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조감도 속 화려한 건물들과 투자 성공 사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상상했다. 하영은 능숙하게 다음 페이지로 넘기며 유진의 시선을 붙들었다. 하영은 자신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조만간 투자금이 몇 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마치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태도로 유진에게 이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영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말투는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마저 지워버렸다. 유진은 하영이 이토록 확신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돈. 하지만 하영의 말처럼 어쩌면 이 돈이 자신에게 더 큰 미래를 가져다줄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유진은 하영과의 오랜 우정과 그녀의 성공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떠올렸다. 결국 유진은 결심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유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실행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하영이 불러준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망설임 끝에 유진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천만 원을 하영의 계좌로 이체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진의 손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스쳤지만 이내 곧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유진은 이제 돌아올 엄청난 수익을 상상했다. 하영은 유진의 이체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석 달 뒤 원금과 수익까지 모두 돌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덧붙였다. 그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는 한 점의 의심도 없는 것처럼 순수해 보였다. 유진은 하영의 약속에 마음을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기다림뿐이었다. 유진은 하영의 말을 굳게 믿으며 마치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다. 하지만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유진은 지난 석 달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 캘린더를 확인하며 하영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영이 약속했던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유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유진이 오랜 시간 공들여 모은 자금이었기에 유진은 그저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유진은 하영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언제쯤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유진은 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 유진은 여러 번 문장을 고쳐 쓰고 지우며 하영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했다. 잠시 뒤 하영에게서 답장이 왔다. 하영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곧 터질 대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식의 전형적인 핑계를 늘어놓았다. 하영은 곧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유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하영의 말은 너무나 장황했고 핵심은 계속 비껴갔다. 유진은 하영의 답장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진은 하영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펼쳐진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유진은 깊은 위화감을 느꼈다. 하영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새로 산 명품 차량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고가 브랜드 의류를 자랑스레 입고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들을 연이어 게시하고 있었다. 대규모 투자라 절차가 복잡하다는 하영의 설명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풍경이었다. 유진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하영의 SNS 사진들을 확대하며 수상한 점을 찾으려 애썼다. 사진 속 명품 시계가 가짜는 아닌지, 해외 리조트 사진이 혹시 합성된 것은 아닌지 하는 터무니없는 의심까지 품게 되었다. 유진은 사진 속 하영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도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의심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며 답답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유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직접 하영에게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유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길게 신호음이 울린 뒤 마침내 하영이 전화를 받았다. 유진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이제는 정말 불안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유진은 하영에게 투자금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최소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도 알려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유진은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으로는 견딜 수 없었으며 답답함에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유진은 하영이 명확한 답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영의 대답은 유진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유진은 하영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투자금 반환과 명확한 진행 상황을 요구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진은 하영이 명확한 답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하영은 유진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하영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유진에게 쏘아붙였다. 하영은 유진에게 친구로서 좋은 기회를 알려줬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속물처럼 군다며 신경질적으로 비난했다. 유진은 하영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유진이 아는 하영은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유진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유진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약속했던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싶은 것뿐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하영은 유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영은 오히려 유진을 우리들의 대박 투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했다. 단톡방에는 유진과 하영 외에도 몇몇 공동 친구들과 김 실장이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진이 채팅방에 들어서자마자 하영은 유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영은 유진이 과도한 욕심으로 대박 기회를 망치려 한다며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몰아갔다.
유진은 단톡방에 올라오는 하영의 메시지를 보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그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분노했다. 김 실장이라는 인물도 단톡방에서 하영의 편을 들었다. 김 실장은 투자는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괜히 혼자 불안해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유진을 은근히 압박했다. 김 실장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유진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김 실장이 누구인지, 왜 하영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진은 단지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공동의 적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유진은 단톡방 메시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유진과 하영 사이의 오랜 우정이 돈 몇 푼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유진을 고통스럽게 했다. 유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단톡방에 있던 공동 친구들마저 하영의 말에 동조하며 유진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유진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유진은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벽으로 던져버렸다. 유리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유진의 귓가를 찢는 듯했다.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유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유진은 울음을 삼키며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약속대로 돌려받고 싶었을 뿐인데. 유진은 하영의 거짓말과 친구들의 비난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하영의 계획된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렸다. 유진은 과거에 봤던 뉴스 기사들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평범한 사람이 친구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유진의 뇌리를 스쳤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하영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었다. 유진은 무너진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유진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유진은 하영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유진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그날부터 하영이 언급했던 독점적인 고수익 부동산 선분양 투자 프로젝트 외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유진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관련 부동산 공시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다. 온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수많은 정보를 교차 확인했지만 하영이 그토록 자랑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록도 찾아낼 수 없었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리 유명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는 명백한 조작이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 유진은 하영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이대로는 지켜볼 수 없었다. 유진은 머리를 싸맨 채 지난 일들을 복기하다 문득 하영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과거 존경받았던 교육자였고 유진도 몇 번 뵌 적이 있었다. 하영의 아버지라면 어쩌면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유진은 어렵게 연락을 시도했다. 며칠 후 유진은 한적한 카페에서 하영 아버지를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하영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과 하영의 태도, 그리고 프로젝트의 실체가 없음을 설명했다. 유진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하영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하영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하영 아버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유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영이가 또 그랬군요. 그 말과 함께 그의 눈가에 글썽이던 눈물이 기어이 흘러내렸다. 유진은 하영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하영 아버지는 테이블 위로 주름진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하영은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도박 중독과 과도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서 거짓말과 사기 행각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영 아버지는 딸의 빚을 여러 차례 대신 갚아주며 새 출발을 돕고자 노력했지만 하영의 사기 행각은 끊이지 않았다며 깊은 절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딸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며 고개를 떨궜다.
유진은 하영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하영의 뻔뻔한 태도와 인스타그램의 호화로운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하영 아버지는 유진에게 이제 더 이상 하영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딸을 멈추게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연하게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딸을 향한 마지막 애정과 동시에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하영 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과거 하영의 사기 관련 법률 서류와 경찰 신고 내역들이었다. 서류 속에는 하영에게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피해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은 그 목록을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찔했다. 하영 아버지는 유진에게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유진 씨,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영이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유진은 하영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친구의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영 아버지의 고통이 뒤섞였지만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유진과 하영 아버지는 즉시 경찰서를 찾았다. 유진은 하영의 수상한 SNS 게시물과 조작된 투자 자료, 단톡방 기록들을 제출했다. 하영 아버지 또한 과거 사기 관련 법률 서류를 내놓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형사는 자료 검토 후 즉시 수사에 착수, 하영의 통화 및 계좌 이체 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며칠 뒤 경찰은 유진 외 15명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총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했고 김 실장 역시 하영과 공모한 상습 사기 전과자임이 밝혀졌다. 유진은 충격 속에서도 진실이 드러나는 서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일주일 후 고급 외제차 전시장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던 하영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40대 여성, 고수익 투자 미끼로 지인 15명에게 2억 원 사기라는 헤드라인이 언론을 장식했다. 단톡방 친구들에게서 우리도 당했어 라는 연락이 빗발쳤고 유진은 그들의 후회를 들으며 전화를 끊었다. 재판정에서 하영은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길, 하영은 유진에게 유진아, 우리 친구였잖아 라고 소리쳤다. 유진은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친구는 돈을 갈취하지 않아. 넌 그냥 내 돈을 노린 사기꾼일 뿐이야. 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유진은 미련 없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6개월 후 하영의 명품 가방과 위류를 비롯한 압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그 수익금으로 일부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유진은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염려했다. 그때 하영 아버지가 나섰다. 하영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피해자들의 남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 얼마 후 유진에게는 원금 전액인 1,000만 원이 반환되었고 하영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가 함께 도착했다. 편지에는 하영 아버지가 딸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안도감과 씁쓸함이 교차했지만 유진은 비로소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